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새학기의 준비로 학교에서도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 모두 분주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부터 정부 주도로 학교 현장에 변화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 관련 소식 파보려고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뜻하는 늘봄학교, 그리고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자를 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제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입장부터 들어보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노경석 정교조 경남지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늘봄학교, 학교폭력 전담조사제도 이 두 가지를 일단은 좀 우려를 표하고 계신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먼저 늘봄학교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학교에서 오랫동안 남겨두겠다 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봐준다는 개념인 거죠? 예. 8시까지. 8시까지. 예.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있어야 하는 이런 아이들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요. 예. 그리고 한정된 자원으로 이제 학교에 이런 역할까지 학교가 맡다 보면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정규교육 과정 운영이 좀 부실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경우에는 원래 도입 취지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또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그 취지가 충분히 살리지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늘봄 학교부터 조금 더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그 돌봄 교육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는 충분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거랑 다른 겁니까? 다르지는 않고요. 단지 늘봄 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에서 하던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해서 새롭게 부여한 명칭입니다. 다 합친 겁니까? 대신 이제 좀 차이점은 핵심은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밤 8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놀이나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학년생만 해당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물론입니다. 그리고 매일 2시간씩 무료로 프로그램 시간을 할애해서 제공한다. 그게 늘봄 학교라고 합니다. 그 정부에 따르면은 계약인 다음 달부터 다음 달이라 해봤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행되는 건데. 신청한 초등학교 수라든지 그리고 또 경남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741개의 초등학교가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 기준으로 하면 한 44.3% 정도의 학교가 신청을 한 것이고요. 절반 조금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전남 같은 경우에는 100%의 학교가 참가하고 있고 경기도도 73.3% 정도의 학교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159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약 31%의 학교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경남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그 참여 수치가 좀 낮아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참여 수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대체적으로 부산이나 전남, 경기처럼 신청률이 높은 지역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늘봄을 신청하도록 좀 강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부에서 올해 이제 시도 교육청 평가 지표에 늘봄 학교 참가 학생 비율을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에 숫자를 늘리도록 강제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생겼을 거고요. 그래서 학교의 여건이나 현실 또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추진이 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남은 학교의 여건이나 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부장님, 그 전국에서 가장 낮은 교육청은 어디예요?
그건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준비 안 된 질문이라면 죄송합니다. 예. 그 맞벌이하는 가정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많고 아이들이 없어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돌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퇴근 시간까지 또 아이들 봐준다면 저녁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교육비 같은 것도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이 전반적으로 늘봄 학교 취지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분명 지적하는 대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첫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정규교육 과정 운영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각각의 기관마다 고유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본연의 역할은 당연히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맞게 시설이나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고요. 또 지원되는 인력이나 예산 등도 본연의 역할에 맞게 이렇게 집행이 돼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가진 시설이나 예산이나 인력은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뭐 인력 그리고 뭐 교실의 뭐 구성 이런 거는 그대로 지금 한정적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늘봄 학교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이 방과후와 돌봄 같은 경우 새로운 일들에 쓰다 보면 당연히 정규 교육 과정에 사용돼야 될 자원들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정규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또 현실적으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책에 따르면 올해 넓은 교실을 새로 확충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곳은 한 200개 교실밖에 안 됩니다. 물론 뭐 기존에 추진되어 있는 건 있고요. 너무 적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일반 교실이나 특별실을 활용하거나 또는 전체 신청자가 많으면 지금까지는 현재 한 교실당 20명 이내로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는데 이걸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인원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받아주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실은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고 책걸상이 놓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습니까? 이런 교실 공간이 뭐 수업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필요한 공간이지만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까지 휴식을 겸해야 하는 돌봄의 공간으로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구나 이런 공간에서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하루 최대 13시간 정도 이렇게 지내야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 드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맹점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뭐 교육부나 지역의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 뭐 누구 만나서 한번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려사항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은 교육부에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올해부터 이렇게 전체 학교로 확대하겠다 하는 계획들을 미리 설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부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국의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낼 텐데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1학기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학교 시범 운영 학교를 하고 2학기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 2학년, 후내년에는 전체 학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로는 뭐 탁상 행정 아닙니까? 총선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책 아닙니까? 이런 좀 비판적인 댓글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다른 방송 들었을 때는 그 기간제 교사 관련해서 짚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역시 이제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원래는 넓은 업무가 새로 들어오면 새로 일을 할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해서 기간제 교사에게 업무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 늘봄 관련 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그런데 이제 이게 교사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킨다는 비판에 부딪히니까 지금 현재는 다시 1학기 동안에는 그 교사가 담당하게 하고 2학기부터는 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사람들이 교사들은 넓은 업무에서 넓은 업무를 맡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상태입니다. 뭐 할 거면 또 쭉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단순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한 학기밖에 못 가는 계획을 이렇게 급하게 세웠다가 다시 이렇게 바꾸는 이런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늘봄 학교에 대해서 수용하는 교육청마다 좀 다른 결과물들이 예상이 되는데 예. 경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왜냐하면 검색해 보면 경남형 늘봄 학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남은 좀 기존에 운영되는 방식이 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모범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부장님 입장에서는요. 예. 첫 번째로 들면 늘봄 업무를 교사의 업무에서 좀 분리한다는 원칙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기존에 방과후 같은 경우에 방과후 실무사가 또 돌봄 같은 경우에는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늘려서 그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걱정하는 정규 교육에 있어서의 부실은 막도록 물론 구분을 뒀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업무에 있어서는 교사들이 이제 그 부담에서 벗어나는 있는데 실제로는 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초등학교 교실은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면 선생님이 그 교실에 남아서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별도의 교무실이 없이. 그리고 거기까지도 교사의 업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넓은 교실이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이 저학년 교실을 수업 이후에 넓은 교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늘봄 학교 관련해서 또 경남행 늘봄 학교의 또 현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저희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도 이야기 나눠봐야 되거든요. 예. 혹시 뭐 늘봄 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늘봄은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의 입장이 좀 고려된 상태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는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봄은 원래 지자체가 담당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지자체의 역할을 높여가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특히나 자녀가 없어서 좀 우후죽순을 질문드렸는데 양해를 구하겠고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이 내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당연히 근절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동안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교사들이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왔거든요. 교사들이요? 예. 그리고 수업하는 중간에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이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서로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교권 침해 문제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교 퇴직 교원과 퇴직 경찰로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두게 되었고요. 이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 등 이런 사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직 교사의 부담은 또 완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이런 입장들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 교사들을 동석을 하게 하는 교육청이 교사를 옆에 두고 조사한다는 거죠. 교육청이 대체적으로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교사들은 여전히 조사 과정에 같이 참여해야 되고 또 참여함으로 인해서 수업 준비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이제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 동석한 교사에게도 여전히 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사관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조사관과 학생의 조사 일정을 잡아주는 새로운 업무만 더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교사들이 이런 일에 최대한 좀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국민적인 바람이 있을 텐데 교사가 동석하면은 사실 결만 다르지 엮이는 건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려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 전담 조사관이라고 했나요? 거기에 현직 교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직 교사가 그 조사관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원래 제도 도입의 취지로 보면 당연히 현직 교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충북이나 이런 일부 교육청에서 경남도 처음에 현직 교사를
그 조사관 안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었고요. 그러면 사실 취지랑은 안 맞네요. 예,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교조 경남지부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현재는 경남교육청은 그 부분은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나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겠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그리고 앞서 늘봄 학교 물론 시간 관계상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질문을 다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당장 걱정되는 것은 이 제도 시행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불안전하게 시행이 되면은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려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직접 만약에 보완책이 당장 이거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먼저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당장 교사 동석을 하는 이런 방침들은 사라져야 할 것 같고요. 시에 따르면 사라져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담 조사관의 자격 기준을 좀 법령에 명시해서 이 조사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늘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인근의 학생들이 학교 이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을봉과 방과후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그런 거점형 돌봄지원센터를 만들고 이 거점형 돌봄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거의 이제 잊어가고 있는 코로나19 당시에도 그 교육이 아이들에게 거의 100년 가까운 빚을 졌다라는 제가 칼럼에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또 교육계에 있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충분히 좀 혼란스러워할 법한 주제들이 많이 던져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는 충분히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지부장님 말씀도 저희가 참고해서 들어봤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계실 수 있는데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좀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해법은 원론적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오로지 아이들 곁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학기 앞두고 지부장님도 이제 굉장히 바쁘실 거고 뭐 다른 하실 말씀도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더 요청을 구하고 초청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에 따라서 한번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석 정교조 경남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